야, 신분 상승했냐? 어쭈, 고귀하신 분이 이제 대꾸도 안 하시겠다. 얼음장 같은 물속 커튼에 여자는 아이를 안고 쓰러졌습니다. 어디 싸가지 없이 지아비보다 출세하려고? 주제 파악을 좀 했으면 하는데. 여자는 고개를 떨구었고 손끝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금 하신 행동들은 고기에서 하는 행동이고요. 여자는 무언가 결심한 듯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건 그해 겨울부터 시작됐습니다.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민서진은 딸 하은소를 업고 시댁 한옥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또 오라고 하셨네.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솔이가 등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였습니다. 대문을 열자 시어머니 심기남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늦었네.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됐고 빨래 좀 해야겠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우물과 물이 딱 좋아.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우물가에 빨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불보, 속옷, 걸레, 그리고 두꺼운 커튼까지. 이거 다요? 며느리가 오면 집안일이 움직여야지. 요즘 세탁기가 아무리 좋아도 손빨래는 못 이겨. 집안 귀한 건 사람 손으로 하는 거야. 서진은 은솔이를 업은 채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렸습니다. 찰랑. 물이 빨래통에 부어졌습니다. 손을 담그는 순간 뼈가 시렸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불보를 주무르고 속옷을 비비고 걸레를 짰습니다. 등 뒤에서 은솔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추워. 조금만 은솔아. 조금만 참아. 그때 남편 하도경이 기둥에 기대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춥게 오래 하지 말고 애 떨어뜨리지 말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더 깊이 물속으로 넣었습니다. 비비고 짜고 헹구고 다시 비비고 짜고 헹구고 손끝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심기남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힘 좀 줘. 그렇게 해서 때가 빠지겠어? 네. 대답은 잘하네. 손은 왜 그 모양이야?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빨래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솔이는 이미 서진의 등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만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서진이 일어서려는 순간, 아, 그리고 커튼도 해야지. 그건 나중에 또 시키마. 심기남이 돌아섰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펴보니 송금 사이로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민서진이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그 손 안에 무엇이 쥐어져 있었는지, 아무도. 며칠 뒤였습니다. 서진은 다시 시댁에 있었습니다. 뒷마루에 앉아 은솔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은솔이 엄마 곁에서 잘 자라. 작은 자장가가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은솔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잠든 걸 확인한 서진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교육청?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임용고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진의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합격,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합격.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은솔이가 깰까봐.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서진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준비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아이 낳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은솔이 재우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합격입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얘 합격했대. 도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 그렇다고 기어오르려 하면 안 돼. 며느리는 며느리 자리가 있는 거야. 심기남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네. 서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선생 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집안일은 며느리 몫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알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 벌써 눈빛이 달라졌어. 심기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솔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 보드라운 머리카락. 이 아이만 있으면 됐습니다. 견디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도경아,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내 와이프가 선생 되는데 너는 뭐하니? 엄마,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승진은 언제 할 건데? 도경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며칠 전, 도경은 회사에서 승진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말했습니다. 신입이 나를 제치고 팀장 됐어.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서진은 위로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나 잘하라고. 도경은 돌아 누웠습니다. 그 뒤로 도경은 서진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시, 비웃음, 그리고 질투. 서진은 그걸 느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참으면 됐습니다. 견디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진아. 심기남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내일 또 와. 장독대 정리 좀 해야겠다. 네. 대답만 잘하네. 속으로는 귀찮아 죽겠지? 아닙니다. 아니긴. 눈에 다 써 있어. 심기남이 코웃음 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합격했다고 달라진 거 없어. 알아들어? 네. 내만 하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야?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틀렸습니다. 침묵도 틀렸습니다. 정말 버릇없이 컸네. 심기남이 돌아섰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솔이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서진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은솔아. 엄마가 있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서진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축하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더 낮춰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기쁜 일이 죄가 되는 걸까요? 왜 노력한 결과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는 수밖에, 견디는 수밖에. 그날 밤,
서진은 전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은솔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축하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했습니다. 견제했습니다. 짓눌렀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은솔이 때문에라도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에도 끝이 있다는 걸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소문만큼 빠른 건 없었습니다. 심신의 며느리가 선생 됐다더라. 어머, 진짜? 그래. 임용고시 붙었대. 마을 슈퍼 앞 벤치. 그곳은 소문의 중심이었습니다. 오후 2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시간, 3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심기남, 고영란, 그리고 문정임. 서진이가 요즘 기세가 등등하더라. 눈빛이 달라졌어. 심기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영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 역시 선생 되면 사람이 바뀌지. 그러게. 며느리 주제에 말이야. 아이고, 그래도 대단하긴 하네요. 애 키우면서 공부했다며? 대단하긴. 집안일은 대충대충 하면서. 심기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고영란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고영란은 소문의 확성기였습니다. 무엇이든 듣고 무엇이든 퍼뜨렸습니다. 그럼 이제 안 오려고 하겠네요? 당연하지. 벌써 말투가 달라졌어. 전에는 네 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래. 어머, 그 정도예요? 그뿐이겠어? 빨래도 대충 하고 청소도 건성이야. 심기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영란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은혜를 모르네.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옆에서 이명수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명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30년 넘게 산 사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어떻게 생각해? 심기남이 물었습니다. 이명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며느리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봤어. 애 없고 마당에서 빨래하는 거. 새벽부터. 그야 며느리 돌이 아니야? 돌이라 근데 손이 다 부어있더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영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약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했는데. 그건 그렇지. 심기남이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이명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난 그의 눈에서 기세는 못 봤어요. 지침만 보였어. 세 사람의 시선이 문정임에게 쏠렸습니다. 문정임은 마을에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관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입을 열면 전곡을 찔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심기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번 주에 봤어요. 뒷마루에서 애 재우는데 손으로 눈물 닦더라고요. 울긴 뭘 울어. 약해서 그래. 약한 사람은 5년 동안 공부 못해요. 애 키우면서. 문정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심기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 씨는 내 며느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몰라요. 하지만 눈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고영란이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날씨 참 좋네요. 이럴 때 산책이나 해야. 나 먼저 갈게. 문정임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집에 일이 있어서요. 문정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심기남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성격이 그런가 봐요. 고영란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명수는 문정임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 마을에서 심기남은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 힘. 고영란은 확성기였습니다. 심기남이 던진 말을 증폭시켜 마을에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문정임은 달랐습니다. 문정임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진실을 보는 눈. 그리고 이명수는 귀였습니다. 들으되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여론은 세 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표면, 중간, 그리고 진실. 아직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을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심기남의 며느리가 버릇 없어졌다는 말, 문정임의 지쳐 보였다는 말. 둘 중 무엇이 진실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전세 아파트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솔이가 거실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엄마, 탑. 와, 우리 은솔이 대단하다.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내일 와. 장독대 정리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와.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솔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은솔아. 서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서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기어오르려 한다는 소문, 버릇 없어졌다는 소문. 하지만 동시에 지쳐 보인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 손이 부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는 것. 여론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편에 설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사건이 터질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은솔이를 업은 채 한옥 대문을 열었습니다. 심기남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은 대청소야. 네. 커튼 6장 빨아야 돼. 손으로. 서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커튼을요? 왜? 못해? 아닙니다. 이건 혼례 때 맞춘 천이다. 세탁기 넣으면 다 찢어진다. 며느리가 손으로 해야 한다. 심기남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물가로 갔습니다. 커튼 6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물에 적시면 더 무거워질 게 뻔했습니다. 서진은 은솔이를 등에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은솔아, 조금만 참아. 응? 응, 엄마.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빨래통에 부어졌습니다. 커튼을 담갔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힘 좀 줘서 빨아. 제대로 안 하면 다시 시킬 거야. 심기남이 마루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서진은 커튼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장, 2장, 3장.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솔이가 등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은솔아. 엄마 추워. 곧 끝나.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4장째 커튼을 빨 때쯤
서진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도경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물고 기둥에 기대었습니다. 서진아, 춥게 오래 하지 말고. 가벼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더 깊이 물속으로 넣었습니다. 애 떨어뜨리지 말고. 도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장째, 6장째,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커튼을 헹구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얼음물이 튀었습니다. 툭! 도경의 바지에 물방울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도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이제 선생 됐다고 빨래도 성의 없네. 신분 상승했냐?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도경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쾅! 커튼 더미를 향해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커튼이 서진의 배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서진은 은소리를 안으려 몸을 굽혔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었습니다. 쿵! 무릎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윽!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소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은소라, 괜찮아. 서진은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심기남이 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봐라. 이런 년은 잡아놔야 한다.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채웠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심씨 계세요? 고영란이었습니다. 아, 영란이. 왔어? 심기남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고영란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문정임과 이명수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심기남이 일부러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버릇 고치는 거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건 달랐습니다. 무릎 꿇은 여자, 우는 아이, 그리고 발을 내린 채 서 있는 남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영란이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이명수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문정임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심기남이 얼른 말했습니다. 아, 이게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교육 중이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정임이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심기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저건 교육이 아니라고요. 문정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보이는데. 고영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심기남의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 그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내 집안일에. 심기남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문정임이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말 괜찮습니다. 서진은 은소리를 꼭 안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습니다. 문정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세요. 오늘은. 문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소리를 안고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심기남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영란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영란아, 잠깐. 일이 있어서요.
고영란도 대문을 나갔습니다. 이명수도 따라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정임이 심기남을 바라봤습니다. 저건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마당에는 도경과 심기남만 남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왜 저래? 모르겠다. 요즘 사람들 이상해. 심기남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하지만 마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슈퍼 앞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봤어? 저거. 나도 봤어. 저건 좀 아니지. 그러게. 며느리가 불쌍하더라. 여론은 뒤집혔습니다. 완전히.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시댁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은솔이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기저귀를 넣었습니다. 담요를 접어 넣었습니다. 주민등록증, 통장, 핸드폰 충전기 하나하나 정확하게 챙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다 챙겼습니다. 은솔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솔아. 엄마가 있어. 서진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향했습니다. 심기남과 도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디가? 도경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은솔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는 안 삽니다. 목소리는 거칠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뭐? 도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이에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한 말 그대로예요. 서진은 도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까짓 거 가지고. 그까짓 거요? 서진이 되물었습니다. 발로 찼잖아요. 저를. 물이 튄 것 때문에 그랬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든 아니든 발로 찼어요. 아, 진짜. 너 요즘 왜 이래? 도경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심기남이 끼어들었습니다. 평생 잘해줬더니 은혜도 모르네. 서진이 심기남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잘해줬는지는 곧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뭐? 잘해주신 게 뭔가요? 새벽에 우물가에서 손빨래 시킨 거요? 아이 없고 커튼 6장 빨게 한 거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애 키우면서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당연한 일이라고요? 손이 다 부어 터져도요? 서진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빨갛게 부은 손, 갈라진 손끝. 심기남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내가 약해서 그래. 제가 약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심했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버릇 없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은솔이가 깼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솔아. 서진은 아이를 달랬습니다. 도경이 다가왔습니다. 야,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진정할 게 없어요. 전 이미 결심했어요. 결심? 무슨 결심? 이혼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경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요. 너 미쳤어? 애가 있는데? 애가 있으니까 더 못 살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은솔이를 키울 수 없어요. 서진은 단호했습니다.
심기남이 비웃었습니다. 이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선생 된다고 기어오르지 마. 기어오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진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네.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가족센터, 법률 상담 예약 완료. 심기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진짜로? 진짜예요. 오늘 목격자도 3명 있었잖아요. 고영란 씨, 이명수 씨, 문정임 씨. 도경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야. 내가 실수로 발로 찬 거요? 실수로 커튼을 저한테 던진 거요? 그건 도경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서진.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안 돌아올 거예요. 서진은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기남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내가. 서진은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건 당신들일 겁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서진은 은솔이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섰습니다. 은솔이가 엄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어디가? 우리 집 가는 거야, 은솔아. 우리 집? 응. 엄마랑 은솔이 둘이 사는 집. 은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서진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엄마 안 울어.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밤길을 따라, 가로등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뒤에서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은솔이와 함께 갈 길만. 그날 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신의 며느리가 나갔대. 진짜? 왜? 맞았다더라. 남편한테. 어머, 그래서 나간 거야? 응. 아이 데리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그래, 그게 맞지. 여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진의 편으로. 이틀 뒤였습니다. 서진은 가족센터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솔이는 옆방 놀이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 상담사 백서아가 앉았습니다. 민서진 씨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서아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남편 하도경 씨가 지난 화요일 시댁 마당에서 민서진 씨를 발로 찼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자리에 목격자가 3명 있었고요. 네. 고영란 씨, 이명수 씨, 문정임 씨입니다. 이분들이 진술서 작성에 동의하셨나요? 문정임 씨는 동의하셨어요. 이명수 씨도 하신다고 했고요. 고영란 씨는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봤으니까 진술은 하실 거예요. 백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3명이면 충분합니다. 펜으로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병원은 다녀오셨습니까? 네. 상해 진단서 받았어요. 서진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타박상 및 염좌 -2주간 치료 요함. 백서아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쓰겠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백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피해 상황도 정리했습니까? 네. 적어왔어요.
서진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날짜와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서하는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으셨네요. 네. 한 달 전부터 적었어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임용고시 합격 통보 받고 나서요. 백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요? 네. 그때 알았어요. 계속 참아서는 안 되겠구나.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합격했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며느리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선생 돼도 집안일은 며느리 몫이라고. 그래서 기록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언젠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를 위해 준비했어요. 백서아는 잠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은솔이랑. 서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백서아가 말했습니다. 민서진 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주세요. 네. 접근금지 신청을 바로 넣겠습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하도경 씨나 시댁 식구들이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네. 전화도 받지 마세요. 문자도 답장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만약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 연락처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백서아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도 병행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석 달, 길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은요? 임시 거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센터에서 지원하는 곳이에요. 정말요? 네. 보증금 없이 한 달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전세 아파트 정리하시면 됩니다. 서진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할 일이에요. 백서아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양육권은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고 목격자가 있으니까요. 양육비는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법원에서 정하면 남편이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안 주면요?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월급에서 바로 빠져나가요.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하겠습니다.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정해지지만 폭력 사실이 있으니 인정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서아가 말했습니다. 민서진 씨. 네. 힘드셨죠? 네.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법이 당신 편입니다. 그 말에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깊게. 얼마나 참아왔을까요? 얼마나 견뎌왔을까요? 백서아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서진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한참 뒤,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아닙니다. 우셔도 돼요. 이제 정말 시작해도 될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백서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서, 이혼 소장, 양육권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서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정확하게 서명했습니다. 민서진, 민서진,
민서진. 이름을 쓸 때마다 힘이 실렸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백서아가 서류를 모았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네. 연락 기다려주세요.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힘내세요. 서진은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놀이방으로 갔습니다. 은솔이가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은솔아. 서진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솔이가 엄마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서진은 웃었습니다. 진짜로 괜찮았습니다. 법이 자기 편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센터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은솔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시작, 이제부터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복도였습니다. 서진은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백서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네, 조금요. 서진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그래도 민서진 씨 그동안 잘 버티셨어요. 오늘은 그 결과를 받는 날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도경이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경은 눈을 피했습니다. 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3호 법정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 서진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도경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앉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 사건. 원고 민서진, 피고 하도경. 네.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도경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지난 석 달간 증거와 증언을 검토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피고 하도경은 지난 2월 15일 시댁에서 원고 민서진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도경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피고는 발언 시간이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도경은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목격자 3명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고영란, 이명수, 문정임 씨 모두 피고가 원고를 향해 발로 찬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원고가 제출한 상의 진단서와 6개월간의 피해 기록도 증거로 인정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첫째, 원고 민서진과 피고 하도경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째, 미성년자 하은솔의 양육권은 원고 민서진에게 부여합니다. 또다시 망치 소리. 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셋째, 피고 하도경은 원고 민서진에게 접근을 금지합니다. 거리는 100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도경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넷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3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의 폭력 행위와 지속적인 학대를 고려한 금액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십시오. 도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섯째, 피고는 미성년자 하은솔에게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만약 미지급 시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망치가 마지막으로 내려쳤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겼어요. 민서진 씨. 백서아가 말했습니다. 네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경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서진은 돌아봤습니다. 말 좀. 할 말 없어요. 제발 한 번만. 100m 떨어져 주세요. 판결 나왔잖아요. 서진은 단호했습니다. 도경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백서아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사세요. 은솔이와 함께. 네. 꼭 그럴게요. 서진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법원 앞 광장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끝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끝났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린이집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은솔이 엄마예요. 아, 네. 선생님, 은솔이 데리러 지금 갈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걸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석 달 전 그 집을 나올 때는 무거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였습니다. 은솔이와 함께 걸어갈 길이.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서진,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버스는 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시골 한옥 마당. 도경이 마루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서진의 번호.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 그냥 원래대로 살면 되잖아. 심기남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도경아, 밥 먹어라.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초라한 밥상. 서진이 없으니 아무도 제대로 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가 버릇이 없었지. 그래도 법이 이상한 거야. 요즘 세상이 며느리 편이야. 심기남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마당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씨 계세요? 문정임이었습니다. 서진이 연락처 알아?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안 알려줄 거예요. 뭐? 그애 이제 평화롭게 살게 놔두세요. 문 씨도 이제 나한테 이래? 심 씨가 며느리한테 잘못했어요. 많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본인은 모르시겠죠. 끝까지. 문정임은 돌아섰습니다.
심기남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마당은 텅 비었습니다. 예전처럼 서진이 빨래하는 모습도 은솔이가 뛰어노는 모습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게 벌이었습니다. 장면이 전환됐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교단 위에 서진이 섰습니다. 자, 오늘은 국어 시간입니다. 책 펴세요. 네, 선생님.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가족입니다.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딸이랑 둘이 살아요. 아빠는요? 아빠는 따로 살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서진은 당당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서진은 칠판을 지웠습니다. 분필 가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솔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은솔아. 서진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빙글 돌렸습니다. 은솔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그림 그렸어. 엄마 그렸어. 은솔이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엄마와 딸이 손잡고 있는 그림. 해가 떠 있고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은솔이 정말 잘 그렸다. 엄마, 우리 행복해? 서진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응, 우리 행복해. 나도.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작은 아파트지만 따뜻한 곳.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은솔이가 외쳤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거실 벽에 서진과 은솔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은솔이가 블록을 쌓았습니다. 엄마, 탑. 우와, 높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둘이서 웃으며 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솔아, 밥 먹자. 네. 둘은 마주보며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주황빛 하늘, 따뜻한 빛.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어. 아니,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민서진의 시작. 하은솔과 함께하는 시작. 이제부터였습니다. 아우트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게 벌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겐 깨달음도 없습니다. 하도경과 심기남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왜 벌을 받았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하지만 민서진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민서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켜야 할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의 편입니다. 민서진은 준비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민서진처럼 1년이 흘렀습니다. 시골 마을 슈퍼 앞 벤치. 고영란과 문정임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심신에 어때? 고영란이 물었습니다. 문정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여전하더라. 여전해? 응.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고영란이 혀를 찼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이명수가 다가왔습니다.
뭐 얘기해? 심신의 얘기. 아, 거기. 요즘 도경이가 또 소개팅 나간대. 진짜? 벌써 세 번째 아니야? 네 번째야. 문정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깨졌대. 이혼 사유 말하면. 당연하지. 폭력으로 이혼했다는데 누가 만나겠어. 고영란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는데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 주에 심씨 봤는데 혼자 장 보더라. 혼잣말 하던데? 응.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에휴. 문정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하지 않을 수가 있나?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겠지. 우리가 몰랐던 거고. 고영란이 말했습니다. 맞아. 생각해보면 징조가 있었어. 며느리 부를 때마다 일만 시켰잖아.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우리도 잘못이야. 모른 척 했으니까. 문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후로 달라졌어. 이제는 함부로 넘기지 않아. 무슨 일 있었어? 저번에 김씨네 며느리가 명절에 왔다 갔는데 얼굴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괜찮냐고. 힘들면 말하라고. 뭐래? 울더라. 그냥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세 사람은 또 침묵했습니다. 고영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진이한테 미안한 거 많지. 맞아. 그때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알았어도 뭐 했겠어. 집안일이라고 넘겼을걸. 이명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앞으로는 달라져야지. 그러게. 마을에서 그런 일 없게. 문정임이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김씨네 며느리 또 온대서 안부나 물어봐줘. 그럴게. 문정임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고영란이 중얼거렸습니다. 문씨가 제일 달라진 것 같아. 맞아. 예전엔 말도 없었는데 그때 일이 충격이었나 봐. 눈앞에서 봤잖아. 우리도 봤지. 그래도 문씨가 제일 먼저 말했어. 교육이 아니더라고. 용기 있었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공범이 된다는 것을. 같은 시각, 한옥 안방. 도경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개팅 앱이었습니다. 매칭 실패, 또 실패했습니다. 프로필에 이혼 사실을 적자마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젠장,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심기남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또 안 됐어? 네. 이혼했다고 했어? 네. 숨길 수도 없잖아요.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통났어요. 심기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서진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네. 엄마, 그게 아니라. 도경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도경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발로 찼어. 그게 잘못이야.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기남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네.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은 예전보다 더 초라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내가 뭘 하니? 먹기나 해. 도경은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해주던 밥이 생각났습니다. 은솔이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100m? 그 거리가 세상만큼 멀었습니다. 도경아. 네, 엄마.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알지?
도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기남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세상이 이상한 거야. 하지만 도경은 알았습니다.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강사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정임도 있었습니다. 고영란도 있었습니다. 이명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정임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냥 의심만 가도 신고해도 되나요? 네. 의심이 가면 신고하세요. 확인은 전문가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문정임은 자료를 챙겼습니다. 고영란이 다가왔습니다. 문씨, 진지하게 듣더라. 당연하지.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지. 맞아. 두 사람은 회관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서진이 잘 지내고 있을까? 고영란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문정임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그 애 강하더라. 마지막에 봤을 때. 그래, 맞아. 눈빛이 달랐어. 포기하지 않는 눈이었어.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